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권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압수수색인데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200억 원 상당을 요구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4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의 절대 다수인 206명의 재산이 1년 사이에 1억 원 넘게 증가했고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48명이나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는 대가로 추가로 탄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필요한 물품의 교환 거래 추진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의 무기상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북러 양국의 행위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으로 오르고 남부 내륙은 25도를 넘는 곳도 있어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미국 도피로 중단됐던 수사가 5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건데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출입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돌연 귀국하면서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령 문건을 단순 검토 문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한 전력을 고려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해 우선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에 담기지 않은 내란 음모 혐의는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윗선과 유사시 문건 내용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4차례 평상시와 다른 경로로 출입한 사실도 들여다보고 있어 내란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사까지 압수수색하면서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거주 중인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씩을 약속받았다는 유력 인사들의 의혹 사건입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특검보를 지냈던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우리은행 본사 등도 압수수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 하셨나요? 그 대가로 뭔가...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합류하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공범으로 보고 있고 이 대가로 대장동 팀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직접 이용했다고 보고 알선 수재가 아닌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한 게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회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충돌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사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이 특검법 상정이 그냥 무엇을 가리기 위한 그리고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피책이 아니라는 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좀 보여드리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이 추진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 때 수사했고 이미 1심 판결에서도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기소하고 싶었겠습니까? 검사의 양심상, 법률상 기소하지 못해서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의당과 다시 협의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사형할 수 없는 아동과 임신부를 처형하고 동의받지 않고 생체 실험까지 무자비하게 자행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기록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이래 매년 비공개했던 인권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이 1,600여 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정지는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습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종교 미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과 임산부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2015년 원산시에서는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습니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선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처절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 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는 생체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공개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이 통제만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실물 보고서를 약 2,500부 발간해 정부 부처와 도서관, 연구단체 등에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통령실에 첫 출근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함께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안보실의 소통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 모두가 원팀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 실장은 11개월 동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주춧돌이 잘 놓였으니 그 위에 좋은 집을 짓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은 공석이 된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외무고시 출신인 조 1차관은 정통 외교관으로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곧 대사 부임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인 아그레망을 미국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보실장과 주미대사를 신속하게 발탁한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뒤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개각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역 의원이자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박진 외교부, 원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상이며 북무인기 침투 때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 직속 국립외교원 원장에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본 순방에서 스가 전 총리를 만났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고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발 가짜 뉴스에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에서 이해를 구한다는 제목의 일본 교도통신 보도입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전 총리와 접견했을 당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의 면담에 배석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윤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면담 내내 배석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 확인을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언론발 가짜뉴스가 반복되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 없는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한국 전문가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게 됐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여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반대한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에도 수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에 모든 것을 퍼준 굴욕 외교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표는 또 퍼주기 외교로 일본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굴욕회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까지 단행하며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정식 외교 채널로 강력하게 항의한 문제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서 북한에 후쿠시마 괴담 지령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도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 이어 민주당도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괴담 유포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수산물 수입 재개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를 둘러싼 각종 풍문까지 한일회담 이후 연이어 불거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공천 헌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때와는 다른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 찬성이었고 자율투표에 나선 민주당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 의원은 부풀려진 혐의가 많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표결 전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 찬성 입장을 정해 민주당을 압박했고 가결 기준인 출석위원회 과반 141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민주당에서 적어도 4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연이어 부결됐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당론 찬성이라더니 국민의힘에서도 다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표결 결과로 여야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연이은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광훈 목사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당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세 차례 불참 끝에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고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는 연이은 실언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와도 거리를 뒀습니다.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입당시킨 당원의 숫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도 지도부는 일단 공개 경고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징계에 나설 만한 사안인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언의 취지가 그렇게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해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게 더 당의 품위를 손상했는지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며 당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중도층 민심 악화로 당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 다른 고민을 하겠다며 마지막 경고임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경제 위기 속에서도 258명이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억이 넘는 상위 4명을 제외한 평균은 25억 2,605만 원인데 지난해보다 1억 4,351만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70억 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47억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의원 296명 가운데 258명이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206명은 1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의원 중 재산이 10억 원대인 의원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83명, 50억 이상은 33명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의 재산은 1,347억 원으로 파악됐는데 당대표 경선을 거치며 주식이 떨어져 693억 원이 감소했지만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와 3위는 국민의힘 전봉민, 박덕흠 의원으로 각각 559억, 526억을 신고했고 4위는 505억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습니다. 여야 당대표의 재산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4억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4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울산의 임야 등 9개의 토지와 상가를 신고했는데 전체 재산은 전년보다 2억 9,361만 원이 증가했고 이 대표는 경기 성남의 아파트 등 34억을 신고했는데 전년보다 5,202만 원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도심 곳곳에서도 활짝 핀 봄꽃들을 만나볼 수 있죠. 오늘은 서울의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벚꽃들이 참 이쁩니다. 네, 제 뒤로 마치 솜사탕 같은 벚꽃들이 보이시나요?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 윤중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연분홍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에 꽃 구경하기 좋을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 23도, 대전 25도, 광주는 무려 27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만 수도권과 경남 지역은 종일, 영서와 충청,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봄철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의 최고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 옷차림으로는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원룸을 개조해 마약 파티룸을 만들어서 마약을 판매하고 집단 투약한 일당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이었는데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판매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진 방입니다. 원룸을 개조해 만든 이른바 파티룸입니다. 마약 판매책 A씨는 이곳으로 마약 구매자 10여 명을 끌어들여 술을 마시고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씨 등 모두 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1,900여만 원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놀고 싶은 친구들이 좀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아름아름 여기를 알게 됐고 파고든 거죠. 그리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투약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팔기도 하고 같이 투약도 하고. A씨 등 마약 판매책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시내에 마약을 놓고 구매자가 가져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총책 20대 B씨의 해외 도주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으며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사죄를 위한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 전 씨는 5.18 단체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뒤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5.18 민주묘지를 찾아 최초 사망자 김경철 씨와 또 11살 나이에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전재수 씨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과정과
또 강제 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전학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요금 인상폭과 취약층 지원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법정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제 저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불이 난 채로 터널 안에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는데 마침 복귀 중이던 경찰 기동대가 버스를 세우고 불을 꺼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보도에 이재호 기자입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터널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채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러자 적재함에서 불타고 있던 물건이 도로로 쏟아져 내립니다. 자칫 불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기동대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기동대원들이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집단 진화에 나섭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통제합니다. 저희가 집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항상 소화기를 5대에서 6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 대원이 21명인데 전체가 다 내려서 동시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기동대원들의 신속한 현장 조치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길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이 터널 안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빠른 판단과 공동 대응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블의 또 한 명의 한국계 히어로가 탄생하는 걸까요? 배우 스티븐 연이 마블 영화 썬더볼트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연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누리꾼들은 히어로 센트리 역을 맡는 게 아니냐며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배우가 마블에 합류한 건 수현, 마동석, 박서준에 이어 4번째인데요. 영화에는 스티븐 연 외에도 배우 플로렌스 퓨, 세바스찬 스탠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네요. 안티히어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썬더볼트, 오는 2024년 7월 북미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스티븐 연과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우리나라의 이성진 감독도 썬더볼트의 작가로서 집필 업무를 맡게 돼 이목이 주목됩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모여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술병 등 각종 쓰레기가 옥상으로 향하는 아파트 복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들은 술판을 버린 뒤 쓰레기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알린 글쓴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사진과 관리사무소 경고문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경고문에는 최근 옥상 출입 자동 출입문을 뚫고 옥상으로 나가 술 파티를 벌인 청소년을 CCTV를 통해 색출했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무단 출입자에 대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90년대 홍콩 영화계를 이끈 최고의 중화권 스타 장국영의 20주기를 앞두고 홍콩에 추모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홍콩 문화박물관은 그의 생을 기리는 레슬리 당신이 너무 그리워 이름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레슬리는 장국영의 생애 영어 이름으로 2003년 4월 1일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난 그의 기일에 맞춰 홍콩 정부가 전시를 마련한 건데요. 생전 사진과 무대 의상, 상패와 앨범 등 60여 점의 전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하철 역사 한켠에도 또 대형 쇼핑몰에도 그를 기억하는 공간은 많았고요. 추모 음악회와 토크쇼도 마련됐습니다. 팬들은 기일인 내일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앞에서 추모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제공받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을 주는 대신 식량을 받을 예정이라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약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을 받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We also understand that Russia is seeking to send a delegation to North Korea, and that Russia is offering North Korea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특히 무기 거래에는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슬로바키아 국적 무기상이 있다며 관련 인물도 지목했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ichev.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폭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identify, expose, and counter Russian attempts to acquire military equipment from the DPRK or any other state that is prepared to support its war in Ukraine.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부인하자 지난 1월 관련 위성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출격했던 우리 공군의 공중통제 공격기가 이륙 1분 만에 추락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비사가 정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당황한 조종사도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눈이 덮인 논밭에 항공기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고자 출격했던 공군 KA-1 공중통제 공격기가 추락한 현장입니다. 원인은 정비사의 창 정비 작업 절차 미준수와 조종사의 미흡한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창 정비 과정에서 정비사가 연료 공급량을 조절하는 부품인 테플론 튜브를 바르게 장착하지 않으면서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엔진이 정지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조종사가 강하각을 무리하게 꺾으면서 항공기는 이륙 1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추락할 때까지 가동됐고 엔진 정지 경고등과 주의등도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정비 이후 260여 시간 비행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당황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공군은 정비사와 조종사, 지휘 책임자 등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들을 특별 점검한 뒤 비행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높이가 160m도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곳에서 마음 놓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분들 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명물 대관람차 하이롤러. 167m, 55층 건물에 육박하는 아찔한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성큼성큼 올라가는 이 사람들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매일 하이롤러에 오르는 이용객 수만 약 5천여 명.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허리에 10kg 정도의 장비를 휴대한 채라고요. 로프 하나에 의지해 하강하는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이분들 덕분에 다들 마음 놓고 라스베이거스의 전경을 만끽할 수 있겠네요. 종을 불문하고 갓 태어난 새끼를 보는 일은 언제나 뭉클하죠. 인도에선 70년 만에 경사라서 그 감동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심쿵하게 만드는 아기 치타들 보러 가시죠. 옹기종기 모여 하품하는 모습이 치명적으로 귀엽습니다. 이래봬도 날렵한 사냥꾼의 후예들인데요. 인도 정부가 지난해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들여온 치타가 최근 순산을 했습니다. 서식지 감소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도에선 야생 치타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인데요. 야생에서 새끼가 태어난 건 70년 만에 처음 있는 경사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까지 나서서 이 멋진 소식에 축하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치타가 짝짓기했다는 건 환경에 편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라죠. 머지않아 대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기독교의 축일 부활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곳곳에서 달걀 만들고 나눠주고 할 텐데 초콜릿의 강국 벨기에에선 스케일이 다른 달걀들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러시아 황실의 보물 파베르제 달걀도 보이고요. 꽃장식과 큼지막한 구멍, 초콜릿을 담은 서랍으로 장식된 온갖 달걀들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초콜릿으로 만든 거라고요. 벨기에 최고의 쇼콜라티에 20명이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념해 초콜릿 달걀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파베르제 달걀 작품에는 무려 45kg의 초콜릿이 들어갔다고요. 따뜻하면 녹는 초콜릿에 빗대 지구온난화를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달걀에 담아 전하기도 합니다. 의미도 의미지만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 개선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은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 규모는 지난해 11월 총파업 당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은 대체급식, 돌봄대체 인력 투입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이나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소속의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지만 개편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1월 중도 사임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외부 활동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하루 평균 카드 이용 액수가 3조 원을 넘어서 1년 전보다 12.7% 늘었습니다. 올해는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된 데다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나선 만큼 카드 결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벼농사 순수익이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농사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1,000제곱미터당 쌀농사 순수익은 약 3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교란된 데다 비료값까지 폭등했는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수익성 악화를 부추겼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11조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발행 계획보다 8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경쟁 입찰로 9조 8천억 원, 모집을 통해 1조 2천억 원을 각각 발행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회수해야 할 유동자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중국의 경고에도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차이 총통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경우 반격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과잉 반응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친미 반중 성향의 차이 총통이 대만과 수교한 중남미 2개국 순방길에 경유지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台湾人越团结，台湾就会越安全。台湾越安全，世界就越安全。我们会和所有的民主伙伴。 호텔 앞에는 성조기와 청천 백일기를 들고 차이 총통을 환영하는 100여 명의 인파와 중국 시위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9박 10일간의 중남미 순방 일정 중 미국 뉴욕과 LA를 각각 경유합니다. 특히 LA에서는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동할 예정으로 알려져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台湾当局领导人在过境美国期间呢，与美国的众议长麦卡锡接触呢，这会是又一起严重违反一个中国原则和损害中国主权和领土完整的破坏台海和平稳定的挑衅。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처럼 무력 시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과잉 반응이라며 이를 빌미로 대만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t is Taiwan's decision to make these transits based on their own travel. Transits are not visits. They are private and they're unofficial. 앞서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통화하며 중국 달래기도 시도했습니다.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가 날로 악화하는 미중 갈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충남 논산시가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서 딸기를 비롯한 지역 농식품을 선보였습니다.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현지 유통업체들의 수출 러브콜도 잇따랐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유명 백화점. 진열대 위에 딸기와 배, 인삼 가공품 등의 한국 농식품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직원들이 현지인들에게 딸기 시식을 권합니다. 충남 논산시가 지난 2월 베트남에 이어 태국 방콕에서도 논산 농식품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ระหว่างสตรอเบอรี่ไทยกับเกาหลี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ก็น่าจะเป็นรส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นะคะรู้สึกว่ารสชาติหวานมากๆแล้วก็ความเปรี้ยวเนี่ยมันก็จะไม่ค่อยมีแต่ของไทยเนี่ยส่วนมากก็จะเปรี้ยวแล้วก็หวานนิดๆค่ะ 논산의 농식품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현지에서 수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산시가 태국에서 현지 유통업체 4곳과 1,600만 달러 규모, 하나로는 200억 원 이상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จากการที่ได้ชิมผลไม้จากเมืองโนนซานนะครับทั้งใหญ่ทั้งหวานแล้วก็อร่อยทุกอย่างเลยครับ 논산시가 동남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해외 수출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격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에서 1kg에 2만 원 선인 딸기를 품질을 앞세워 동남아 현지에서 3배 이상 높게 판매한다는 전략입니다.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에까지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나 또 우리 미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오는 2027년 세계 딸기 엑스포를 개최해 딸기 우수성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앞두고 도심 속에서 골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급증한 MZ세대와 여성 골퍼가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구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골프 박람회 현장. 골프 팬들이 힘차게 스윙을 하며 시타를 즐깁니다. 타구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내 몸에 맞는 골프채를 살핍니다. 재밌고 또 다양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늘어난 MZ세대, 특히 여성 골프 팬들은 새 시즌 더 나은 샷을 뽐내려고 데이터를 활용해 자세를 가다듬는 데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다양하고 신선한 맞춤형 과학 장비들은 프로조차 놀랄 수준입니다. 프로인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오시면 도움이 엄청 많이 되실 것 같아요. TV에서나 볼 수 있는 미국 PGA와 LPGA 투어 활약 선수들과 같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쳐보는 것도 재미입니다. 세계 탑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골프 클럽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맞아 내일은 장타 이벤트 등 이목을 끄는 행사가 풍성해 많은 골프 팬이 몰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입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활짝 핀 봄꽃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 윤중로에도 이렇게 벚꽃이 만발하면서 연분홍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에 봄꽃 나들이 하기 좋을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 23도, 대전 25도, 광주는 무려 27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만 수도권과 경남 지역은 종일, 영서와 충청,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봄철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의 최고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 옷차림으로는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과 대구 25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10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반가운 단비가 내리겠고요. 봄비치고 꽤 많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